윤석열 전 총장을 다룬 세 번째 책이 출간됐는데 이번에 윤 전 총장이 상당히 좀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의 운명이라는 책인데, 자, 언론인이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윤 전 총장의 주변 이슈에 대해서 쓴 책인데 직접 만나지 않았다. 책 서문에는 나는 윤석열과 동갑이다 라는 얘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윤 전 총장도 책 출간 사실을 알고 있냐? 라고 묻자 다소 애매한 답변. 윤 총장과는 이심전심이다 라고 저자가 답변을 했다고 해요. 자, 일단은 윤 전 총장이 이 책에 대해서 나를 만나지도 않고 쓴 책이라면 상당히 좀 분노를 했다고 하는데 박정호 대변인,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그전에도 쭉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이번 책이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인데 앞서 두 권하고 이건 또 다른 또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자의 시각에서 쭉 지켜본 윤석열을 좀 저술을 한 건데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으로서는 지금 그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국민들의 뭔가의 시대 정신을 굉장히 상징하고 있는데 본인이 본격적으로 정계 진출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활동을 시작하면서 어디에 몸을 담거나 그리고 본인의 진영을 갖추기 전에 사실은 이렇게 주변부 정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윤 전 총장이 저는 지금부터 주변 관리를 해야 되고 본인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해줘서 국민들이 혼돈스럽지 않게 해주는 게 나중에 혹시 있을 수 있는 무언가에 대비하는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 전 총장 측에서는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정말 윤 전 총장이 좋은 모습으로 정치활동을 시작을 하고 정치활동에서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 저런 식으로서 주변부에 있어서 자기 혹여 자기 이권이나 아니면 속을 챙기려고 하는 일들은 정말 윤 전 총장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등판 시기가 언제인가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인데요.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이죠. 지난번 공관위원장이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6월 중에 정계에 등판할 것이다. 절대 권력에 맞서서 눈 깜짝하지 않고 단기 필마로 신념을 관철해내는 인물을 처음 봤고 충청인이라는 것은 자랑스럽다.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작감이다. 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6월 중에 정계에 등판할 것이다. 박수현 대변인님, 정진석 의원과는 막역한 사이시잖아요. 그렇죠. 같은 지역구셨고 여러 번 선거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아닙니다. 제가 2번 지기만 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 이긴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정진석 의원이 아니고 다른 상대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같은 지역구인데. 그럼요. 지금 6월 중에 정계 등판할 거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정진석 의원님 말씀을 제가 평가할 자격은 없고요. 다만 정진석 의원님께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여러 차례 제가 공사석에서 말씀을 한 얘기가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충청인으로서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말에 전 동의할 수 없어요. 같은 충청인이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이 왜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왜 하는지, 그리고 아버님이 뭐 충청도가 고향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충청도에 태어나지도 않고 학교를 다닌 적도 없는, 잘한 적도 없는 윤석열 총장을 굳이 충청인이라고 그렇게 등치해가지고 충청 대망론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그건 대다수 충청인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정진석 의원님이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오선식 하셨고 충청인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으신 그런 국민의힘의 대표 정치인이시라면 윤석열 총장을 충청도로 꼬우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대권에 출마하셔라. 그게 충청의 자존심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저는 꼭 진심으로 정진석 의원께 드리고 싶고, 이제 당 대표도 하실 때가 됐고 대통령 후보도 되실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6월 중 정계 등판할 거 저하고 이제 아마 내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6월은 좀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윤 총장이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그것이 아마 될 수 있으면 이제
등판을 하고 기자님들 앞에 서게 되면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번만 실수를 하게 되면 지지율이 10%씩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현재의 윤석열 바람을 현상으로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등판 시기를 될 수 있으면 늦출 겁니다. 근데 그 등판 시기는 여당의 대통령 후보 결정과도 관련이 있어요. 여당은 9월 중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은 여당 후보가 결정되는 시기를 보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맞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추석 전에 등판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상당히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시점이 나왔습니다. 추석 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진석 의원님은 6월, 저는 추석 전 이렇게 봤는데 제가 맞기를 바랍니다. 두 분 다 나오는 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군요. 자, 그런가 하면 여권의 당대표 주자들이 윤 전 총장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지지율 오래 못 간다. 뭐 이런 발언도 나왔다고 하는데 김호준 씨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 앞으로 계속됩니까? 저는 그럴 것 같지 않나요? 국민의 마음을 다 읽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아마 2, 3개월 있으면 바닥이 드러날 거다. 우리에 대한 불만의 표시가 반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고. 자, 이제 평가절하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제 여권은 이제 당대표 전당대회 한창인데 뭐 당대표 주자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뭐 벌을 잡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기대도 당연히 깔려 있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등장하더라도 결국 지금까지 이제 정치인으로서 윤석열 총장을 국민들이 봤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을 봤을 때 이제 국민들의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실제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 점에서 뭐 당연한 얘기인데 저는 오히려 송영길 의원이 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들은 얘기 말고 지금 윤석열 현상이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유지되지 않을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현상이 왜 만들어졌냐가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윤석열 현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기회의 평등, 그다음에 과정의 공정 그리고 결과의 정의로움을 얘기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 그렇지 않았다라는 국민들의 평가가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윤 전 총장이 오히려 공정과 정의라는 화두를 오히려 다시 가져가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결국은 윤석열 현상이 얼마나 유지될지, 윤석열 현상이 고착화될지가 어떻게 보면 여건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어떻게 하냐는 게 중요하지만 결국 지금까지 윤 전 총장을 어떻게 보면 정치인 윤석열로 만든 것 자체가 여건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건이 앞으로 어떻게 하냐가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